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질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하겠다는 게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그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애플 아이폰에서 인텔리전스만 켜서 시리야. 네. 뭐 나는 그냥 얘기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넣어주고 뭐 편지 보내고 뭐 네, 맞아요. 약속 잡아줘라고만 말하면 걔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건데 네. 되게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굉장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게 MCP의 문제인지 표준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는 뭔가 그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여전한 허들이 있을 거다. 방금 정답 맞추셨어요. 정답 네, 맞죠? 방금 정답 맞추셨어요. 네. 이게 정확히 공식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나온 상황인데 애플의 인텔리전스 지금 말씀하신 건 개인화된 시리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애플의 부사장인 페더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앱 인텐트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요. 앱 인텐트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MCP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예. 제가 시리한테 뭔가를 지시를 해요. 그러면은 시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랑 100일 기념으로 뭐 어디를 준비해서 이번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친구가 누군지도 알고 개인화된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예. 이미 메시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애플은 예. 여자친구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도 알아요. 여자친구 거기서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얘가 가끔씩 전 여친을 골라요. 네. 그러니까 이 앱 인텐트나 MCP가 작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에이전트는 맨 처음에 한 단계씩만 작동하잖아요. 예. 전화 통화를 요약한 걸 메모 앱에 넣어줘. 하면 전화 통화랑 메모만 서로 결합을 하면 되죠. 예. 근데 전화 통화한 거를 메모 앱에도 넣고 지도 앱에도 넣고 어디도 넣어갖고 뭐 예약까지 해줘. 예. 라고 하면 앱이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예.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해야 되는데 전 여친이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아내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된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류를 줄이는데 개인화된 시리 애플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성공할 예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화면을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애플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애플은 이 모든 작업을 어지간하면 스마트폰 안에서 하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뭐 파일 같은 것도 클로드한테 보여줬지만 그 클로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건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얘가 내 컴퓨터의 데이터 내역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르니까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기업답게 당신이 스마트폰 안에서 명령하는 거는 스마트폰 내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친구들이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스마트폰의 성능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을 담기에는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사항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애플은 다음 단계 한 내년이나 내후년 단계쯤 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보다 AI의 성능이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폰 안에서 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기술을 잘 개발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에이전트 기능들이 앱과 앱을 뛰어넘어서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과 메일 내역과 인터넷 브라우징 내용을 조합해서 나한테 추적의 결과를 갖고 있으면 애플은 다음 단계에서도 이기게 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제일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앱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거. 앱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앱을 여러 개를 뛰어넘는 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런 거죠. 제가 전화를 해서 메모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들면 비트님하고 통화를 할 건데 예. 비트님이랑 내일 3시에 미팅을 할 거야. 그러면 너가 나 대신 전화를 해서 3시에 미팅이 어떤지를 물어봐주고 예. 만약에 미팅이 3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이라고 하면 그거를 너가 듣고 내가 3시에 잡아놓은 스케줄을 그 시간에 맞춰서 바꿔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전화까진 돼. 근데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비트님이 3시는 안 되고 5시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캘린더에서 그럼 그 3시를 5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앱과의 연동성과 연동성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얘기한 걸 하려면 한 번에 앱이 10개가 쭉 연결해서 다다다닥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뭔가 불안하니까 1대1로만 되고 지금 1대1로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구글이나 아니면은 수많은 중국의 빅테크 회사나 우리가 아는 스타트업들은
야 나중에 완성될 거니까 일단 넣고 보자. 좀 허름해도 일단 붙여봐. 일단 붙여봐. 일단 붙여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폰에다가 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앱끼리, 그렇고 앱끼리도 앱끼리든 하고. 서비스든 그렇고 아까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PPT를 만들어주는 그 안에도 이 PPT를 만들어준 안에 앱으로 치면 여러 개의 앱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PPT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 젠스파크에서 PPT를 만드는 기능이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만들고 계속 디벨롭을 하니까 6개월 사이에 아까처럼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차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된 제품을 완벽하게 내려고 하는 이제 애플의 어떤 방향성과 예. 지금 일단은 하면서 하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좀 후져도 그래. 일단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B2C에서는 쏟아지는 거고 아. 반대로 그래서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회사들이 이 에이전트 도입에 조심스러운 이유가 똑같이 거기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뭐 개인은 한 번 틀려도 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기업은 한 번 틀리면 돈 1,000억씩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인사팀에서 자동화를 쓴다라고 했을 때 예. 그 논문이 있는데 인사팀의 AI가 지기를 잘못 알아듣고 동일한 동명의 사장님과 동명의 사람에게 모든 직원의 연봉 정보를 보내버린 사례가 있어요.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작동 확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기업별로 추구하고 있는 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 정도는 하는데 네.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 여전히 부족한데 네. 그게 여전히 너무 결정적으로 느끼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서서도 저희가 AI 중간에 그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얘가 끝까지 하는데 지금 AI 생성형 AI는 80점짜리 결과 만들어줘도 내가 야 이따구야 다시 해 이러면 고치면서 쓸 수 있는데 얘는 일을 끝까지 하는데 7단계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못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돌리면 되지. 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거죠. 기업 솔루션 하는 데들이 이게 진짜로 자동화가 완벽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이겠구나. 상상도 못할 돈이 네. 쏟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개인의 10명의 일을 AI한테 조금만 돈 주고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전기세만 필요해요. 네, 그러면 솔루션 베이스 회사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은 젠슨 왕이 이거에 대한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 컴퓨터가 멈췄네. 뭐냐면은 그 실제로 작년 CES에 얘기했던 건데 AI 에이전트들이 정말로 많아지기 시작하면 기업에 있는 IT 팀이 IT가 아니라 HR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결국 사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HR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 리소스를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AI가 정말 사람처럼 하나하나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AI의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캐파가 한 100 정도다. 예. 그럼 100에서 이 10을 어느 팀에게 나눠줄 거냐 라고 하는 게 그게 아까 제가 실장, 비서실장이라고 표현했던 그 네. 친구의 그쵸. 역할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어디까지 나눠주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IT팀이 단순히 IT 리서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비즈니스에서 어떤 리소스를 나누는 HR의 영역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비서실장 앱이 해주지 않아요? 비서실장 앱이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앱의 기능 말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GPU,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GPU의 파워 전체, 예. 그러니까 돈, 쉽게 말하면 예산이 1,000억이 있는데 이 1,000억을 인력 배치를 하듯이 이 1,000억의 예산을 어디로 줄 거냐라고 하는 게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의 뜻이네요. 그쵸, 사실상 그쵸. 예, 어떤 식으로 지시할 거냐.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젠슨왕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이런 팀들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단순히 그냥 기업의 서포트 역할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AI 에이전트가 대단할 것 같은데 금방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살짝. AI 시대에는 그런 착각은 금물입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맞아요. 벌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닌가?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제미나이거든요. 예. GPT-4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 GPT 3.5 시절 기억하세요? 3.5, 4 나왔을 때 1년 전이잖아요. 예. 이제는 그 1년 전 모델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칩 하나로 옛날 GPT 3.5를 5개쯤 돌릴 수 있어요. 예. 5개를 동시에 돌려도 스마트폰이 끄떡없이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전에 그만한 거를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이 AI 시대의 발전은 생각보다 아직도 기하급수적인.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와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고. 저도 그 비슷한 게 아까 포토샵 같은 것도 보여주고 네. 동영상 생성 AI 같은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동영상 생성 AI 쪽에 잠깐만 다른 얘기만 하면은 동영상 생성 AI가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작동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드는 영상의 10% 정도는 동영상 생성 AI를 씁니다. 말로 해서, 그러니까 AI한테 명령해서, 글로 명령해서. MCP로 해요. 그냥 이렇게 던져줘요. 이게 내 구성한 대본인데 여기에 필요한 거 네가 만들어봐 하면은 알아서 프롬프터를 짜고 짠 프롬프터를 바탕으로 동영상 생성을 돌려요. 예. 그래서 동영상 생성 돌린 거를 저희 회사에 있는 파일에 저장해줘요. 예. 저장을 하면 제가 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결정권자가 돼서 그 얘네가 생성한 걸 보는 거죠. 이건 괜찮고 이건 별로고 이건 별로고 해서 이렇게 다시 치워주면 이 친구가 이걸 치웠네? 내가 못 만들었나 보다 다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월급은 비트님이 받고. 월급은 제가 받고. 왜냐면 저는 그걸 시켰으니까. 결정하고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목이네, 안목. 네, 필요한 게 안목이죠. 안목.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책임. 네. 사람이 책임지는 안목과 거예요. 책임. 안목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요. 미쳤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나 하여튼 잘 모르겠고 이게 저는 아까부터도 이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누가 버는지가 결정이 되고 변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애플이 벌고 PC 회사는 개뿔 하나도 못 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벌고 인터넷 사이트들은 개뿔 하나도 못 버는데 구글이나 네이버 정도가 벌고 그중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어라키가 그렇게 다 일단 여기로 모여 하는 놈들이 돈 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이 오면 그 주도권이 바뀔 것 같은데 누가 벌 것 같아요? 돈을 누가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느냐. 구글 주식을 사야 돼요? 애플 주식을 사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은 다 죽어요? 아니면 결국은 엔비디아예요? 뭐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예를 얘기 좀 들면 해줘요. 예. 우리가 지금 구조에서 엔비디아를 일종의 기존 엔진으로 보잖아요. 네. 엔진을 갖고 돌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AI 엔진을 돌리기 위한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엔진들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시장이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엔진을 그냥 자동차에 비유를 해서 엔진을 어떤 엔진을 갖다 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제조사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제조사들이 엔진을 어디를 갖다 끼는지는 본인들이 최적화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만든 자동차가 의미가 있는 걸 잘 만드는 데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설명드리면 메이커가 중요하다? 일종의 메이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메이커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해서 요즘에 세일스포스 같은 회사들이 이런 이 MCP 같은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ERP 시스템이나 자동화가 사람의 속도를 줄여주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예. 냉정한 얘기로 하면 이 MCP가 제대로만 되고 에이전트가 제대로가 되면 10명 인건비가 더 들 거냐 이 솔루션 하나 하는 게 더 들 거냐 그럼 이게 훨씬 싸게 먹힐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개발비나 이들이 갖고 가는 돈의 금액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비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라 인건비를 수준 그러니까 인건비 10명치 연봉을 소프트웨어로 금액을 내는 이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들이 엔진을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럼 엔진 제작사가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메이커의 시대들이 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엔진 수준이었고 엔진을 갖고 이것저것 하는 수준이었다면 완성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시대가 올 거다. 그럼 이 완성된 완성품을 누가 더 최적화해서 잘 만들고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럼 시장의 이렇게 흐름일 수도 이렇게 있는 질문해도 거죠. 돼? 비슷한 질문인데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지금은 오픈 AI가 지금 거의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오픈 AI는 앱에서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미나이라든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미나이라든가 뭐 시리 같은 애들이 뭔가 진짜 뭔가 연동이 잘 되기 시작하면 AI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쪽으로 간 그런데 거기서 오픈 AI가 아니고 구글이나 애플로 가야 되는 걸 봐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오픈 AI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도 네, 오픈 AI도 우리가 22달러짜리 많이 써서 그렇지 220달러짜리 쓰면 오퍼레이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operator.chatgpt.com이 있는데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배고파 주문해줘. 그럼 얘가 해주는 거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 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공식 파트너가 2개가 있어요. 야놀자하고 카카오 선물하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 호텔 예약하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야놀자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야놀자에서 실제로 골라서 예약까지 해줘요. 근데 조금 속도가 느려야지. 근데 이게 이제 빨라지기 시작할 거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그 오픈 AI가 조너슨 아이브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한 사람을 예. 데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 AI 시대의 새로운 디바이스를 뭔가 디바이스를 만들 거고. 만들겠다. 그 이유가 그거죠. 결국 비서실장이 돈 버는 건데. 그거의 싸움이군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싸움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어차피 큰 그림 그려야 되니까 표준 같은 걸로 싸우지 말고 일단 빨리 다 표준 똑같이 맞추고 자 빨리 가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라운드로 가자라고 저는 좀 해석이 돼요.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좀 네네 말씀 주십시오.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아까 글래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글래스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글래스를 쓰고 다니면은 예. 모두가 모두를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찰칵 있잖아요. 찰칵 소리 내는데 알죠. 이거는 스마트 글래스라 치면은 스마트 글래스가 24시간 찍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스마트 스피커가 24시간 우리 소리를 그런 듣는 셈이네요. 것처럼. 예,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하드웨어 단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스마트 글래스로 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오픈 AI 했던 그 조너선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형태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목걸이 형태가 반짝반짝이 때문에 사진을 골라겠다는 것도 있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고 네. 이 카메라가 반짝반짝일 때만 당신을 찍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도 만들고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돈을 버는 곳도 있어요. 아직은 개념 단계이긴 한데 당신을 AI에게서 지워주겠다라고 해서 어떤 모자나 어떤 마스크 같은 걸 끼면은 AI가 내가 나인 걸 인식할 수 없게끔 강렬한 빛을 내뿜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네, 그런 틈새 시장도 만들 수 있고 네. 아니면 무선 이어폰도 많이 끼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무선 이어폰의 양쪽에 그렇게 높지 않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선 이어폰을 딱 끼게 되면은 굳이 안경을 끼지 않아도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죠. 예. 아, 지금 눈앞에는 뭐가 있고 아하.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노리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아닌 나머지 기업들이 리더십을 갖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고 저는 좀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면 왜 우리가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편한데 왜 굳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네. 뭘 좀 하고 싶어 인공지능으로 라고 하면 오픈 AI한테 연락해야 돼, 제미나이한테 연락해야 돼, 이 고민 안 하고 팔란티어한테 연락하면 팔란티어가 어떤 엔진을 쓰든 그건 팔란티어가 알아서 정하는 거고 네. 책임은 팔란티어가 지는 거면 그렇죠. 돈도 팔란티어가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그럼 여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오픈 AI가 뭐 각 이제 인공지능들이 뭔가 쇼를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뭔가 목적성 프로젝트에는 걔네들을 조직하는 일종의 인테리어 실장이나 노가다 십장 같은 그런 친구들이 돈을 다 벌겠구나 결국은. B2B는 그렇고 B2C는 개인들일 텐데 개인들은 무슨 일 할 때마다 그런 비서를 따로 구할 수는 없을 테니 하여간 어떤 비서실장 하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런 일을 해라고 하면 얘가 누구한테 시킬지는 알아서 정하는 거고 이런 식이 있을 텐데 그게 기계 실이 아니야. 얘가 주로 이제 휴대폰을 더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는 항상 내가 갖고 다니니까 글래스가 아니라면 그럼 여기서는 그 실장을 누가 정할까?
애플이 정한다면 애플이 결국 돈 또 다 버는 거고. 아니야, 애플아, 너는 그냥 기계 역할만 하고 정하는 건 뭐 내가 정할래가 되면 이제 그 정하는 게 오픈 AI라면 오픈 AI가 돈 버는 거 그러겠죠. 네. B2C일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보면 지금 이미 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AI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있고 또 뭐 챗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는데 걔네는 원래 그런 스타일을 장사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에이전트로 갔더니 이 엔진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클로드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거 제대로 쓰려면요 한 달에 250달러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25달러, 22달러짜리였는데 그걸로는 이런 기능이 다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러겠지. 얘한테 대화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 사용자도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제대로 예. 할 거면. 그럼 이제 이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주도권과 플랫폼의 게이트웨이 역할은 하드웨어가 할 수 있지만 그럼 지금은 제가 4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챗GPT도 쓰고 클로드도 쓰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썼는데 그때 이제 그랬던 이유는 하나에 2만 원 할 때는 그래도 몇 개 쓰는 게 덜 부담됐는데 예. 이제 뭐든지 에이전트를 제대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다 0이 하나씩 붙었어요. 예. 다 20만 원, 30만 어, 원이에요. 어. 그럼 이 4개 못 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 거죠. 이 플랫폼 게이트웨이가 하나 있고 그 4개 중에 예전엔 넷다 썼던 사람이 하나에 집중해서 올라가게 되면 챗GPT든 뭐든. 네, 뭐든 그럼 그 하나가 짧은 시간에 옛날보다 B2C에서는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아이폰 27 챗GPT, 아이폰 27 제미나이, 아이폰 27 뭐 머시기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본 앱을 삼성 뭐 예를 들면 삼성 폰에서 이렇게 구글을 처음에 띄워줄 거냐, 자. 애플을 띄워줄 거냐, 이런 차이랑 자, 애플 비슷한 주식 거죠. 사러 갑시다. 아 결론은 애플 주식인가요? 그거 모르겠고 애플 주식 사야 아니 되는 거 왜냐 아닙니까? 아까 전에 새로운 디바이스도 나올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 디바이스를 벗어나려는 시도들도 있기 때문에. 있기야 있겠는데 네. 그거 목걸이- 벗어나 안 믿냐? 그렇지. 아니 일단은 익숙하고 통화 잘 돼야 되잖아. 일단은.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 지금. 근데 애플이 성공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 애플이 사실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되게 크게. 근데 네. 애플이 지금껏 성공을 했던 이유를 생각하면은 애플이 뭐 디자인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수직 계열을 가장 잘했기 때문이에요. 잘 그냥 돌아가죠. 네. OS도 자기가 만들고 센서나 필요한 거 자기가 만들고 마지막 방점이 모뎀이었는데 결국 모뎀까지도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원가를 자기가 낮출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손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그 비용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엔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엔진의 원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이제 많은 기술 애호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램 갖다 경쟁시키고 BOE랑 LG랑 삼성 디스플레이 갖다 경쟁해서 원가를 낮추는데 기가 막힌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AI 실장을 하나 써야 되면 애플은 폰 팔고 SK텔레콤 망이면 SK텔레콤에 한 달에 요금 내면서 이 AI에 대해서는 또 소비자가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 한 달에 평균 요즘 얼마 무슨 뭐 200불씩 낸다 하니까 애플이 뭐 딜을 쳐왔다 하더라도 150불은 내야 되겠죠. 그 150불을 여기서 알아서 결제하면 돌아가고 안 결제 안 하면 안 돌아가고 그냥 보통 폰이 되는 거고 실장 없는 폰, 실장 있는 폰 하려면 얘가 여기서 결제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그때 같아. 그 실장을 누구를 아니 우리가 넣어주는가를 애플은 애플이 지금 결정하지 애플은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애플에서 잘 돌아가려면 그게 애플 자체 기술이거나 아니면 그게 챗GPT야. 챗GPT를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방식으로 집어넣을 텐데 챗GPT가 사와야 되면 그 굉장히 종속적인 기능이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든 간에 뭘 넣든 그게 애플의 다른 앱과 연동이 돼야 되니까 오픈 AI 지 뭐라도 애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 안에서 작동 못 할 거라고요. 반대로 주도권이 오픈 AI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퍼플렉스티 데리고 와서 애플 앱들에 대한 접근을 다 풀어주면 이 안에 퍼플렉스티가 돌아가면서 집사 역할을 할 텐데 물론 오픈 AI를 넣었으면 더 잘하겠지. 그러나 그건 애플만 알죠. 더 잘하는지. 그러니까 식당에서 콜라 하나 주세요라고 할 때 815 콜라 갖다 주면
이게 그냥 먹는 줄 아는 거지.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아니 구글이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요. 삼성폰도 있죠. 삼성폰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아이폰도 쓰고 삼성폰도 쓰면서 둘 다 비교해 보면 이게 자꾸 못한 애가 아는데 폰을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결론적으로 애플이 지금까지 AI를 못 내는 이유의 총합체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왜? 왜?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니까 더 좋은 걸 내지 않으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될 거잖아요. 결국은 애플 내가 낙점해야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네. 굳이 우리 서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서둘지 말고 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 네. 그걸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소비자들이 그럼 대안이 실제로 지금 소송 걸고 있어요. 애플한테? 네. 왜냐면 왜 애플 늦게 인텔리전스 아니 왜냐면 이미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실은 애플 폰을 그 전에 한번 바꿨던 게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폰부터 될 아하.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싸게 샀더니. 그렇죠. 근데 2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개인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너네 그것 때문에 내가 굳이 폰을 바꿀 필요 없었는데 바꿔서 기다렸는데 2년이나 미룬다고? 그러면은 폰도 바꿔야 되는데 나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이거 손해배상에 말 되네. 아니 제가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궁금한 점은 제 생각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애플은 그 운용과 관련돼서 철저히 자기가 개발한 걸 다 넣었어요. 그쵸. 남들은 못하게 하고 그게 매우 폐쇄적이지만 잘 돌아가니까 그래도 보안에서도 매우 자유롭고 우리 애플 생태계야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이 하는 방식은 AI는 스스로 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사와야 돼 지금. 그게 제미나이를 넣든 뭐 오픈 AI 걸 넣든 남들 걸 사모는 것 자체가 애플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그쵸. 일단 해서 넣었을 때 뭔가 기존의 애플이 하던 방식하고 달라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동안 애플은 이런 그래서- 식으로 해온 적이 없었는데 라는 네. 약간의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게 불안함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야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괜찮아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난 아이폰 16 때 이미 그렇게 화학적 결합을 한번 시도했다가 저는 예. 실패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초기 모델이 어땠냐면 시리가 답변을 못하면 오픈 AI 챗GPT가 한번 토스를 해서 답변을 해줄 거야라고 설계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다 연동이 우리가 애플 하면 이른바 쫙쫙 연결해서 시민스하게 탁탁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돌리는 사람들이 자꾸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뭘 자꾸 한대요. 우리도 해줄 거야. 1년 있으면 해줄 거야. 2년 있으면 해줄 거야. 근데 갑자기 2년을 미룬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애플한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아이폰이 아니라 구글로 넘어갈 거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으로 균열점이 생긴 건 같긴 하다. 애플에서. 네, 그런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애플이 그럼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뭐 시도가 더 못 얻어져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를 안 써요. 애플이랑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원수지간이에요. 예. 옛날에 애플의 맥북에 엔비디아 그래픽칩을 넣었다가 맥북이 과열이 되면서 메인보드가 녹아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애플이 크게 당하고 엔비디아는 못 믿는다 하고 그다음부터 엔비디아랑 절연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칩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칩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은 애플 인텔리전스도 결국에선 애플이 갖고 있는 서버에서 돌아가거든요. 예. 이 서버가 다 애플이 만든 서버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만든 서버는 뭐 성능도 좋고 전력 소비도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엔비디아에 비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도 크게 못 늘리고 돌리는 성능, 지능 자체가 엔비디아 칩을 쓰는 다른 뭐 메타나 뭐 오픈 AI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블랙앤데커 공구를 안 쓰는 인테리어 실장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복잡한 작업은 챗GPT로 넘겨줄게 이렇게 해서 챗GPT로 넘기는 거를 시도를 올해 했죠. 아이폰 예. 16 때 예. 시도를 했는데 소비자 평가가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 네. 뭔가. 근데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균열은 생겼다. 네. 근데 애플은 그게 진짜 지독한 게 넘길 때 우리는 오픈 AI에 뭔가 정보를 넘길 때 뭔가 이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가잖아요. 예. 근데 애플은 넘길 때 암호화를 거치고 애플의 서버에서 그거를 복호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복호화조차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보안의 영역으로 보면 애플의
그동안 철학에서 그 약간 거기 바다에 빠져 있구나. 네, 그 광기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게 그 보이긴 바다에 빠져 해요. 있구나. 네. 아.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수는 있긴 해요. 지금도 서버에 들어가서 일반 사용자 검사를 보면은 보안이 난 있구나.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애플 인버스가 뭔지 찾아보고 있어요. AAPD라고 애플 인버스가 있네. 하여튼 그래서 뭐 완성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에이전트를 그래서 딱 애플과 뭐 나르는 회사로 보면 결국엔 애플은 완성됐을 때 하겠다라는 주의고 나머지는 이게 가다 보면 좋아질 거니까 일단은 해보자. 그 차이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림들인데 궁극적인 방향은 다 에이전트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에이전트가 언제쯤 주도권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언제쯤 되면 야 에이전트는 그냥 구글의 제미나이지 뭐 그렇지. 아니면 뭘 보면 대충 됐다. 그러니까 평정이 될 것 같아요. 평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엔비디아는 잘 나갈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평정이 되고 나서도 잘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은 네. 평정이 되고 나면 걔한테만 팔아야 되고 나머지는 안 살 텐데 지금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참고서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이전트의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에이전트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보고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에이전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네.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도는 거기 있다고 봐요. 뭐냐면 돈을 낼 정도가 되느냐. 네. 진짜 그 내가 신기하대 이걸 했더니 말고 신기한 거 말고 야 이거는 내가 돈 내고 쓸만하다 라는 것들이 내 일에서 30% 40% 오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데들이 있으면 알았어. 그럼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애플 숏 엔비디아 롱. 아니야 그렇게 사람이 한마디 이렇게 왔다 갔다. 엔비디아 APPD. 정말.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슬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보여드릴 거냐면 그 이거를 딱 보시면 에이전트가 지금 요 수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재밌는 게 있어서 아직은 제 화면은 보여주지 마시고 보여주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요즘에 AI가 통화 비서도 해줘요. 통화 비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주고 뭘 할 거냐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다가 전화해줘요? 전화해줘? 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비트님 전화번호를 넣고 이거 이제 이 젠스파크에서 되는 거거든요. 내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 미팅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혹시 네가 시간이 변경 가능한지 물어봐줘. 그런데 이제 처음 전화 받으면 상대방 놀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소장의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잡아봐 라고 시키고 전화번호를 주잖아요.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통화를 합니다. AI가 대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입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한번 여기로 들릴 겁니다. 네, 한번 잠깐만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재밌는 세상이죠. 비서들은 어떻게 알아보세요? 재밌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근데 아직은 결론적으로 보면 좀 답답해요. 약간 어색해. 네, 그래서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못 알을 때도 있고 좀 답답한데 한번 꿈꾸던 게 나왔구나. 네. 와. 자, 제가 지금 제가 전화 공포증이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눌렀고요.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얘가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오후 3시에 미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변경한지 해서 지금 사고 과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정을 하고 지금 전화 번호가 떴잖아요. 네. 통화 설정 중이라고. 네. 그러면 좀 있으면 네, 내리고 전화가 있습니다. 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전화가 보세요. 오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어요? 네, 전화 왔죠.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으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받아볼게요. 전화 왔다고요, 진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진 소장의 AI 에이전트 소피아입니다. 비트님과 내일 오후 3시에 줌 미팅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 잠깐만, 근데 저 내일 오후 3시 안 되는데 5시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일 오후 5시로 변경하면 되겠네요. 혹시 그 시간은 확정일까요? 네, 그럼 확정할게요. 그럼 된 거예요? 내일 오후 5시로 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지 멋대로 확정하면 안 되지. 김덕진 소장님 허락을 받아야지. 알아서 끊을게요. 우와. 네, 지금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우와. 텍스트가 남는 거 보이시죠? 저게 그 남는 거예요. 네, 기록도. 여기 지금 보면 여보세요 하고 남았잖아요. 그리고 얘가 결론적으로 보면 비트님과의 미팅이 5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비트님이 3시 대신에 5시로 변경해 줬습니다.
비트니 3시에 없었으니까 추가적인 요청 없으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텍스트로 남기네요. 그쵸. 네. 말 함부로 했을까봐 걱정하니까 김덕진 소장님이. 네, 그쵸. 저건 좋은데 네. 김덕진 소장님이 오후 5시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왜 안 물어보고 지가 멋대로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 지금 수준의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여기 앱들이 붙으면 제 캘린더를 얘가 보고 있겠죠. 캘린더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그렇죠. 거네. 그럼 캘린더를 확인하고 보고 아. 연결을 해서 제 것도 바꾸고 제 것도 바꾸고 하겠죠. 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그거 안 돼요. 폰이 저기 있어요. 폰이 저거는 애플이 오케이 근- 해줘야겠다. 그래. 근데 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비서로 받으면 어떨까? 여기도 비서가 통화하면 비서와 비서. 비서가 비서 이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싶어. 그거 좋겠다. 아니, 나 진짜 무슨- 얘는 경공 AI인데 왜 난 사람이 받아? 나도 1588에 뭐 하면 네. 상담원장 통화하고 싶은데 상담원 통화할 때까지 뭘 몇 번을 누르고 난리가 나. 그거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놀랍게도 그 기능이 애플이 내놨습니다. 네. 저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그래서 와. 애플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번에 예? 나온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애플이요? 네, 애플이 이걸 내놨어요. 좀 있으면 업데이트를 지금 오후 아직 9월에 됩니다. 임시 몇 개만 되고 지금 네. 권한을 받으셔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베타를 띄웠지만 되면은 전화를 대신 받아서 목적을 전달해줘요. 그러면은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예. 그럼 비서가 받아. 비서가 일단 받아요. 일단 받아. 그럼 여기도 비서가 연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콜인가 하면 받아서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콜센터 같은 경우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아? 이게 예를 들면 얘가 AI가 전화했어요. 네. 김덕진 전 AI입니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비트님 AI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김덕진 AI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전화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실제로 조정하려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받으세요. 저 스케줄 조정이랍니다. 이런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제가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돼가지고 텍스트만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보면 제 화면 한번 마지막 보여주세요. 아까처럼 제 AI가 김덕진 소장의 소피아입니다. 3시에 엽줬습니다 했잖아요. 갑자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f you record your name and reasoning for calling 이러잖아요. reason. 이게 AI가 대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 너가 네 이름하고 얘기를 하면 연결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또 얘가 똑같이 김덕진 소장의 에이전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AI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서 또 제 AI가 제가 아직 통화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사람한테 연결이 돼요. 저한테 그러면 전화가 와요. 다시 모르는 와. 번호한테 연락 왔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김덕진 소장님의 AI예요. 요거 지금 이런 연락 왔는데 당신 전화 받을래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요약해서 전화가 와.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 받. 그럼 그때 전화를 받을지 않지. 근데 김덕진 아니 소장님 그럼 그런 만나기 것도 싫은데 돼요? 하면 예를 들면 AI한테 야 이진우 AI한테 전화 오면 절대 전화 받지 마. 아마 나중에 가능성이 나올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거지. 야 잘 돌려보내. 네. 콜센터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게 콜센터 전화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막 하염없이 막 배경음 아 진짜 짜증나죠. 그거 짜증나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걸 짜증나죠. 대신해 줘요 이제 AI가. 사람 받으면 그때 사람 타이밍. AI가 받으면은 계속 그 앞에 걸 누르고 다 앞에 누를 걸 다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다가 이제 상담원이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뭐 정선호사에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A가 AI가 답변하죠. 잠시만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주인님 바꿔드릴게요. 저거는 하고 바꾸는 보이스피싱 시대가 오는 걸러내는 AI만 하나 붙여놔도 네. 굉장히 안전해지겠네요. 야. 일단 먼저 받아서. 네. 저거는 곧 도입된다고요? 곧? 이 두 가지 기능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기능은 곧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와. 애플 대단하네. 또 이제 애플 주식 애플 롱이야 너. 야 이걸 애플에 허락 없이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걸. 아 근데 이게 갤럭시도 돼요. 갤럭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 그럼 삼성도 사시고 농담이고요. 뭘 하시든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업만 된다라고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아이디어만 좋으면 이제 기술은 다 널려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도입해서 적용하고 완벽한 기술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는 되게 범용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네. 이걸 특화해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에 대한 거를 잡는 서비스를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서 그런 데들이 빠르게 돈 벌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빠르게 돈 벌고 빠르게 빠지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자, 오는 거죠.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면 되니까 유통 비용 계산하고. 응용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개발하는 친구가 달려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만드셔도 돼요. 이게 뭐 어떤 주식을 사기보다는 내가 이거 필요한 것 같으니 직접 만들어 가겠다 해서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거를 네.
근데 해보니까 만들어봐야 상장도 안 되고 뭐 의미 없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게 최고로 좋다. 직장 열심히 다녀야겠다. AI 에이전트 앞으로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되겠네요. 네. 이제는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되니까 음흠. 에이전트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에이전트를 차지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야, 진짜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네.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그냥 기초만 한 거고. 그쵸. 여기서부터 경주 게임이에요. 어? 여기서부터는 경주 게임. 여기서 이제 실제로 돈을 누가 버느냐. 네. 이 싸움이 경주를 이루어지겠네요. 해서 누가 1등을 차지하느냐. 근데 애플이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열심히 해. 나는 이런 걸 관심 없어. 결국은 나를 거쳐야 돼. 진짜 돈 될 때 아낀다. 애플 특징이잖아. 애플 특징이에요. 어. 애플이 안 만드는 거는 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애플은 지금 돈 안 됐어 별로. 애플은 지금 돈 돈안 되는 됐어. 거 아니면 안 해. 아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모르겠네. 이건 옛날에는 그냥 사장님 만나는데 사장님 비서가 중간에 있으면 예. 사장님 비서는 농담도 하면 이렇게 하면서 사장님 기다리고. 비서한테 가서 스타킹 하나씩 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 아유 좀 앞에 좀 해줘요. 그래. 그 그런 게 문고리 있는데. 걸려 아닙니까? 그래. 문고리 걸려. 그것도 또 하겠네 또. 나중에 이러다가 언더스탠딩에서 에이전트 팔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야 재밌네요. 네. 야, 세상의 변화가 빠를 것 또 같긴 한데. 어떡하냐 진짜 이제 사무직은 죽음이다. 사무직 진짜 그 왜 요즘 진짜 이거 배달하는 로봇 많잖아요 식당에. 진짜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식당 서빙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음식 나르고 음식 치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그걸 로봇 하나만 주면 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4명 쓸 걸 그냥 한 명만 써도 된다는 거니까. 그냥 뭐 에이전트 엑셀 되면 다 뭐 하고 로봇도 그러니까 금방 나오겠죠. 이것도 뭐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만 돼도 굉장히 사람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에서 살아남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AI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 혹은 또 그 안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얘기들을 얼마나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다움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니어 직원은 필요 없는데 역시 안목이 중요. 안목. 문제는 주니어 직원을 거쳐야 시니어 직원이 되는데 소수의 주니어만 있는 거지 이제 소수의 주니어만 시니어가 되는 거지. 글쎄요, 저는 또 거꾸로 주니어들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하면서? 갖고 사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샘 알트먼이 얘기하는 게 1인 창업들도 충분히 그러네. 몇 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걔는 밤새면 그렇지. 되니까. 사람 그- 고용할 그렇지. 필요 없으니 그렇지. 밤새서 AI랑 다 돌리면서 사무실도 하면 필요 없고. 네, 그럼 되니까. 25살에 늘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겠군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시킨 사람이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결국은 안목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AI 앱 개발자가 그냥 일반적인 앱 개발자들 사이에서 최근 1년 동안 주니어 개발자들이 숫자가 되게 줄었어요. 왜냐면 기업이 안 뽑으니까. 네. 안 뽑는데 뽑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불만 많은 사람들. 이게 시니어쯤 되면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럴듯하고 오케이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주니어들 중에 불만 많은 사람들 이거는 이래서 불편하고 이건 저래서 불편하고 결론이 나왔네요. 오늘은 결론. 주니어는 리틀 이진우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스타일. 그 불편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빠르게 상업화를 하거나 상품화할 때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를 뽑을 때 이렇게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을 뽑기보다 좀 뾰족뾰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만이 많은 사람 혹은 정반대로 다 끄덕이면서 그냥 이쪽 2%네 2%. 네. 이쪽과 저쪽의 어떤 그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예 둥글둥글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뽑는 듯한 경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야. 봐요 여러분 재밌고 유익하잖아요, 그죠? 재밌네요. 네? 오늘 유익하면 뭐 하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쓰니 내일부터 이거 한우는 이걸로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화내지 말고 뭐야 이거 뭐야? 여러분 결혼하신 없으니, 분 예.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 남편이 자꾸 마음에 안 들고 나의 결혼 생활은 좀 불안한 것 같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듀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거기까지만.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교수님 또 오늘 처음 뵌 오목교 전자상가
네. 비트님. SBS에서 좀 참고 하세요. 그래도. 네, 좋은 네. 직장입니다. 네. 거기 SBS에 그 누구냐 라디오에 가면 어예진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안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뺏겨서 슬픈 사람. 진짜 오해지까지 여기서 챙기다니요. 아, 진짜 야, 대단하다. SBS. 오목교니까 오목교. SBS에서 우리 어해진 소장을 뺏어갔잖아요. 제가 그 거기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하여튼 둘 다 하여튼 오목교야.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전혀 저기야. 마땅치 않은 스튜디오 일이그래죠. 회사도 다릅니다. 네. 다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BS 주가 오르나 봅시다 한번 어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